캐나다 퀸스 대학 철학교수 크리스틴 오버럴의 저서의 제목이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리스크 목록들 중에서 4대 리스크로 꼽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 없이 오래 살 때 무전장수, 아픔이 오래 살 때 유병장수, 일 없이 오래 살 때 무업장수, 혼자 되어 오래 살 때 독고장수. 우리는 이들의 리스크를 보며 오버롤이 예고한 대로 100세를 산다는 것이 무조건 환호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다운 3회 품위를 상실한 채 은퇴 후 마지막 몇십 년 세월을 명줄만 유지한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앙이다. 돈 없이 오래 살 때 무전장수. 가진 것을 지킬 것인가, 일확천금을 꿈꿀 것인가.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다. 세 가지 모두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돈 앞에서 비굴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돈으로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돈은 인간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돈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는 사람도 있다.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밝고 냉정하고 단호하다. 9을 가지면 하나를 채워 10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무모한 한탕주의에 빠질 때 그들 앞에는 빈손의 후회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눈물뿐이다. 일확천금을 꿈꾼 그들의 말년이 빈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정의의 불문율 중 하나가 아닐는지. 아프며 오래 살 때 유병장수. 징징대는 여자에게서는 친구가 떠난다. 지갑에 돈이 가득하면 행복할까? 인생은 돈으로만 행복할 수 없다. 불행한 백만장자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행복할 만큼 적당히 돈이 있고 건강하면 노년에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육체적인 건강은 반쪽 건강이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갈잎처럼 바스락거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육신이 건강해도 행복할 수 없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여고 동창 모임에 그녀가 나타나면 화기애애하던 친구들이 입을 다문다. 나는 아픈 몸을 꾸고 나왔는데 너희들은 무엇이 그다지도 희희낙낙 즐거우냐로 시작해 한 달 동안 병원을 전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총무의 안내도 한계가 있다. 아프다는 소리만 반복하며 미적거리자 그렇게 아프면 집에 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 말에 울며 불며 노발대발 그녀 때문에 고향 친구 모임은 해체했다. 까칠한 여자는 참을 수 있지만 징징대는 여자는 참을 수 없다. 병원에서는 멀쩡하다는데 그녀는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단다. 내가 진단한 그녀의 병은 만인병이다. 이 증상은 돈 많은 노년의 여자들에게 종종 발견된다. 돈의 세력을 믿고 아나무인인 그녀의 만인근성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가사도 믿어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을 은폐하려 아픔을 방패로 삼는 아픔에 갇힌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세월 속에 첩첩이 쌓여온 권태감에 짓눌려 전신의 근육들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혹시 상상임신처럼 상상통증은 아닐까? 100세라도 백내장, 위암 등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다. 치매도 힘들고 뇌졸중도 힘들지만 노년의 병 가운데 가장 고약한 병이 만인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녀를 보고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지성 시몬 보부아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노년 앞에 내놓은 조언이다. 노인에게 건강보다 더 큰 행운은 계획을 세워 바쁘게 유용하게 살면서 권태와 쇠퇴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일 없이 오래 살 때 무업장수. 과거를 내려놓아야 일이 보인다. 그녀는 대학생인 남매의 공부만 끝나면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며 노년을 행복하게 살리라는 꿈을 꾸고 있었다. 폴 핀네트가 말하기를 계획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녀의 인생이 그랬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초인종을 누른 남편이 대문 앞에서 쓰러졌다. 변명은 심장마비.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은행원 아내로 안정된 생활을 해온 그녀는 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남편이 남긴 통장은 금방 바닥이 났다. 남편이 마련한 집이기에 집만은 지키리라 다짐하며 슬픔을 털고 일어난 그녀가 찾아간 곳은 남편이 근무하던 은행이었다. 청소부 일도 기꺼이 하겠노라 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새로 발급된 카드를 본인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했다. 카드 심부름값이 오죽이나 알량했으랴. 그 자투리 돈의 자투리를 한 푼 두 푼 저축한 것이 그녀를 건강하고 담대한 어머니로 서게 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끝까지 지킨 그 집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오늘도 집을 나선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미국의 정치가 로베르트 라이니크의 말이 떠오른다.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은 도망친다. 그러나 노동이 잠들어 버리면 빈곤이 창으로 뛰어들어온다. 노년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목공소에서 버린 토막나무로 소품을 빚는 것도 노년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일에 속한다. 천지에 널린 것이 일이지만 찾아 나서지 않으면 일이 나를 찾아오는 일은 없다. 일을 찾아 나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다. 과거를 내놓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레이저리그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전설의 투수 사첼 페이지가 우리에게 남긴 당부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제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혼자 되어 오래 살 때 독고장수. 혼자 되어 오래 살 때 외로워하면 외로움이 친구를 데리고 몰려온다. 불행은 혼자 다니지 않고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외롭다고 뇌까리면 때를 지어 달려오는 외로움에 포위당하고 만다. 느긋하게 뜨벅뜨벅 말없이 자기 앞에 길을 건너라면 길가에 아름다운 풀꽃도 만나고 산새들의 노래도 들을 수 있다. 남편이 떠나자 실버타운에 입주한 그녀는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사람들이 그녀의 별명을 지었는데 황당하게도 그때다. 그녀는 말끝마다 그때는 겨울마다 따뜻한 지방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는 가을이면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는 대로 시작한다. 그녀에게는 과거만 있고 현재는 없다. 햇빛 찬란한 오후 3시 산책에 나설 동행을 찾지만 모두 피한다. 그녀의 그때 타령에 질렸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영화관이나 미술관을 가는데 그럴 때면 혼자 집을 나선다. 감상을 위한 나들이는 편안한 자세로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어야 하니 혼자가 좋다. 그날도 혼자서 세이브 헤이븐을 보고 상영관을 나섰는데 내 연배로 보이는 그녀가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군요. 나도 혼자 왔어요. 한 달에 5번 혼자 이곳에 와요. 며느리가 멋지다고 축혀 세우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죠. 오늘 영화 참 감명 깊었어요. 시한부 젊은 여자가 죽음을 준비하며 누구일지 언제일지도 모를 아이들의 새엄마가 될 여인에게 남긴 편지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정도의 감상 수준이라면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닐만하다. 혼자 문화생활을 즐기면 몰려다닐 때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산책도 혼자, 음악도 혼자, 식당에도 혼자. 혼자 익숙해지면 외로울 시간이 없다. 몸은 마음의 언어라고 했다. 마음이 기뻐 뛰면 몸도 기뻐 뛴다.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야 먹겠지만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노년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게
인생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 시드니 교민 서범석이 만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보실 제 영상을 열어보면 아래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은 흰색이고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의 구독이 보이면 빨리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옆에 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새로 만들어 올릴 때마다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